자, 대규모 기관들은 한 번씩 거쳐가는 느낌으로 벌금을 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60억 달러나 냈고요. 20조 원 낸 거예요. 바이낸스 5조 원은 생각보다 큰 벌금이 아닙니다. 리플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벌금을 내게 될 텐데요. 구글과 메타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기업들처럼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 차트 분석 그리고 합의금 즉 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코파고TV의 애널리스트 하석진입니다. 자, 현재 보시는 트윗은 바이낸스의 5조 원 벌금에 대해서 다른 대규모 기관들도 벌금을 많이 냈다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창펑자오가 물러나고 바이낸스에 막대한 양의 벌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트윗이고요. 그러나 대규모 기관이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도 마지막도 아닙니다. BP는 290억 달러나 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60억 달러, 메타는 50억 달러, 구글은 40억 유로, 그리고 PP처는 뭔지 모르겠는데 35억 달러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은 환경 파괴, 경제 파괴, 의료 사기, 개인정보 침해 등 명백한 법적 제한을 어김으로써 받은 벌금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기업들은 운영되고 있고요. 그러나 바이낸스에 벌금을 부과하게 한 라이센스가 없음, 그리고 자금 세탁 등에 대한 죄명은 명목상 이유이지 이런 항목에 대한 충분히 엄격한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트윗의 결론은 벌금을 냈다는 건 규제를 받는다는 뜻이며 앞으로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다른 대규모 기관들도 바이낸스보다 훨씬 많은 벌금을 낸 적이 있다. 그리고 이 기관들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기관들은 명백한 법적인 제한을 어겨서 받은 벌금인데요. 바이낸스는 자금 세탁 관련법을 어긴 제명인데 이건 충분히 엄격한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나마 5조 원에서 끝난 것 같습니다. 리플도 곧 SEC와의 합의금, 벌금이죠. 벌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그 벌금만큼 최근에 리플사에서 XRP를 딱 이 합의금만큼 매도했어요. 뭐만 하면 XRP 팔아서 자금 마련하고 있는데 홀더 입장에서 진짜 짜증나죠. 그리고 리플의 합의금은 바이낸스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호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적은 합의금으로 소송을 마무리한다면 리플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거고 결국 삼각수령 3단의 이 하락 추세선을 빵 하고 돌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실게요. 비트코인은 고점에서 여전히 횡보 중인 모습이고요. 바이낸스가 소송을 당하던 말든 CG가 물러나던 말든 현재 여전히 횡보 중입니다. 바이낸스 악재가 나왔는데도 안 내려가는 이유는 바로 장 상황이 너무 좋고 법정 화폐가 요즘에 그만큼 약세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팔고 법정 화폐를 사기에는 너무 법정 화폐가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큰 상승 전에 한번 이렇게 조정을 주고 가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리플을 보시면 리플을 먼저 4시간 봉으로 보시면 리플은 계속해서 우하향 해주는 모습이고요. 질질 흐르고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호재입니다. 호재가 필요한데요. 지금 이 피레침은 저번 주에 블랙록의 XRP ETF 신청 가짜뉴스 때문에 생긴 거고요. 그만큼 장기 하락 추세선이 이 저항이 매우 강하다고 보면 돼요. 무슨 전깃줄 마냥 닿으면 내려오고 뭐 뚫지 못하는 결계 같은 거예요. 순순히 뚫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번 더 돌파하게 된다면 리플이 주도하는 불장이 또다시 시작될 거예요. 리플 10,000원까지 충분히 다이렉트로 도달 가능하고요. 리플 개수를 계속 늘려가기 위해서 알트코인 단타 브리핑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최근 보내드렸던 알트코인 브리핑 보시면 뭐 아발란체, 세이, 뭐 골렘
이 정도 있는데요. 정지해서 브리핑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매일매일 최소 1개 이상씩은 문자로 브리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브리핑 아직도 못 받아보셨다면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에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연락드려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무료로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꿈이 나중에 코인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건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락장에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는 주지도 않으면서 어그로만 끌어대는 그런 양아치 채널들과는 급이 다른 퀄리티로 영상 제작하고 있고요. 문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번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관점에서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시장 7년 경력을 바탕으로 한 사건을 보더라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전에 있었는지, 그때는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이 뉴스는 중요한 뉴스인지 아닌지까지 뉴스 하나를 보고 두세 수를 앞서 나가는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 편하게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는 기사는 차기 바이낸스 CEO인 리처드 텅이 앞으로 바이낸스를 어떻게 운영할지 인터뷰했다고 하는데요. 기사 읽어드릴게요. 차기 바이낸스 CEO로 임명된 리처드 텅은 바이낸스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30년 동안의 금융 서비스 및 규제 경험에서 배운 것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부분에 집중할 계획인데, 하나, 사용자가 바이낸스의 재정적 건전성, 보안 안전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두 번째는 규제기관과 협력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표준을 유지할 것. 마지막으로 웹3의 성장 및 채택 촉진을 위해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기사의 결론은 앞으로 바이낸스는 높은 수준의 표준을 유지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규제기관과 협력한다 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족쇄라는 거예요. 미국의 개가 되어버린 거죠. 바로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바이낸스는 미국 정부가 최소 5년 동안은 모든 거래 내역 그리고 입출금 내역까지 그리고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모든 걸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이 모든 비용은 바이낸스가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바이낸스는 영향력을 계속해서 잃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영향력을 잃지 않더라도 그 힘은 모두 미국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NB는 증권이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BNB를 상폐하지는 않겠지만 뭔가 제재에 들어갈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아니면 미국 이용자들을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냅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당장 FTX처럼 망할 일은 절대 없으니 엄청 폭락할 만한 악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미국 쪽의 영향력이 커졌으니 현물 ETF 승인의 가능성도 매우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 하나를 보더라도 중요 내용을 짚어드리고 향후 시나리오까지 읊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문자로 보내주시면 연락드려서 도움 드릴 테니까요. 최신 뉴스, 알트코인 브리핑, 비트코인 차트 분석 등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